자, 일단 7월 첫 번째 주의 흐름이 7월 3, 4일 뭐 어찌됐든 에코프로의 변동 탄력도 굉장히 커졌고 2차 전지 강세와 함께 시장이 좀 쭉 뻗어 올라갔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국내 증시 유독 약세를 띄었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가 7월 초에 독립기념일 지나고 나서 좀 약세 흐름을 연출을 했습니다. 일본도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에서 좀 눌려줬고 뭐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버거워져 있는 고점 찍자마자 뭐 100포인트 이상 훅 미끄러지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뭐 좀 차분하게 긍정적인 관점에서 대처하고 해 나가시면 뭐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찌됐건 뭐 대박 수익 기준이니까요. 자, 네이버에서 윤정 둘을 검색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윤정두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를 어떻게든 찾아 들어오세요.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은 메인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호텔 강연의 부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수익이 목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하단부에 지금 이렇게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연락하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에도 꼭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서는 뭐 시장 상황 매우 중요한 시장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간은 녹화해놨던 부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럽이나 일본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기준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또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7월 첫 번째 주의 기준에서 주반에 약세를 떴다 할지라도 여전히 뭐 3,000포인트 위쪽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국내 증시도 2,800 뭐 이 수준이 아닌 3,000, 3,300 이런 기준 설정 범위에서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 우리가 그 종목 검색기에 대한 교육부터 조금 잡아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시장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셔도 매번 뭐 똑같은 내용이고, 성우하이텍을 먼저 보실까요? 성우하이텍 보시면서 종목 검색기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우하이텍 부분 설정을 잡아드릴게요.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 7월 6일 날 장중 상한가를 진입을 해요. 그런데 이 성우하이텍이 장중 상한가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종목 검색기에 이렇게 포착이 됐다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 종목 검색기는 뭐 핸드폰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고 PC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PC 버전은 여러분들께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8월 5일 날 호텔 강연회를 하는데 지난번에 4월 1일 날 호텔 강연회 소규모 인원으로 했어요. 소규모 인원으로 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30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강사가 5분이셨어요. 그 당시 기준에 저하고 이재선 대표, 이용철 대표, 그 다음에 이다운 연구원, 그리고 증권사에서 한 분이 또 나와주셔가지고 5명의 강사. 근데 1대1 맞춤 교육을 하려다 보니까 전체 강의 시간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8월 5일에는 이제 종목 검색계도 이제 15시 기준에 수식이 노출이 안 돼 있었는데 15시 기준에 V 15시 1500 오픈을 해서 드릴 거고, 그리고 어떤 알고리즘이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종목 설정 방법과 포착된 종목에 대한 옥석 가리기, 그리고 자동 매매 이런 부분들을 다 1대1로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거의 맞춤 교육. 그러니까 오셔서 종목 검색기 그날 다운 받으시고, 그러니까 DB증권 계좌는 미리 좀 개설하고 오셔야 돼요.
그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 디비전권 계좌 개설하고 오시면 종목 검색기 이제 바로 다운받으시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라는 설명을 드릴 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우 하이텍처럼 11,500원에 포착돼서 대박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죠. 그죠? 포착되고 상한가.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1조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오면서, 시가총액이 올라오면서. 그래서 요 기준, 그리고 PC 버전의 기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성우 하이텍의 기준은,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PER 그리고 PBR이 있는데 위쪽 상단 부분에 지금 제가 칠판 기능을 쓸 수가 없어서 이걸로 해야 되나? 이걸로 하면 나오나? 여기 나오겠네요. 이렇게 좋은 거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에 PBR이 이 12개월 PBR,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업황 자체가 매우 긍정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연간 그 전망치 기준이 올해 2,200억의 영업이익과 1,200억의 순이익, 내년에는 1,900억의 순이익을 예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에서 주가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오르더라도 저평가 상태. 그러니까 지금 7월 6일자의 기준인데 7월 6일자 기준이라는 거는 전 거래일, 그러니까 7월 5일자에 12개월 PER이 나온 거고요. 이 부분이 7월 6일 날 상한가를 찍었기 때문에 뭐 25% 이렇게 상승하고 마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PER하고 PBR이 높아지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PER 계산 방식은 뭐 예를 들어서 2조다라고 했을 때 2조다, 2조, 1조 9천억인데 2조라고 치고 지금 시가총액이 1조라고 치고 그럼 5배 PER이에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2조가 조금 안 되고 1조가 조금 넘기 때문에 5배 조금 넘게 형성되어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저평가 인식 잡을 수 있어요. PBR도. 그러면 저평가면 그 전에 조금 일찍 잡아주면 좋지 않았겠느냐? 좋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거를 설정할 때에는 기본적인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을 다 같이 보셔야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기본적인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을 병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기술적인 분석 범위에 있어서 결국은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는 한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의미가 없다.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이 성우 하이텍의 저평가 상태,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어떤 종목을 보면서 주도주 이외의 종목을 저평가라고 인식하고 평가를 내려드린 적이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기준으로 해석을 하시고, 일단은 어찌됐든 이제 그 컨센서스 추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많은 그 보고서가 나온 건 아니니까 조금 더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정도 수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현재 기준에 기본적으로 저평가 인식이 잡힐 수 있는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오래간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수페타시스 이후에,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가 5월 말에 우리가 15,000원대 중반을 넘길 때 이수페타시스가 1조를 넘긴 거거든요. 그리고 종가는 5월 말에 이제 14,000원대였고, 지금 성우 하이텍이 딱 1조를 넘긴 상태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이수페타시스의 PER을 조금 저평가 인식을 가지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다만 PBR이 2배 이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무리수가 있다. 대신에 이제 AI 관련된 테마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변동이 가벼웠었죠. 지금도 가볍고. 근데 성우 하이텍의 경우는 이제 자동차 장비 부품 업체 기준에서 그 가벼움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좀 봐야 돼요. 7월 6일처럼 아주 공격적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심리적인 면과 이제 수급적인 면을 합산해서 보는 게 기술적인 분석인데, 공정공시 이외에는 전부 심리. 그러니까 공정공시 내용 중에서도 의무공시. 뭐 어떤 내용이냐면은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의무적으로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15% 이상의 대규모 수주라든가 매출의 15%를 넘는, 그리고 대주주의 지분의 변화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런 거는 이제 의무 공시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 공시 내용 없이 이제 뭐 루닛이 성장할 거다, 성우하이텍의 뭐 실적이 좋아질 거다, 이거는 이제 공시가 아닌 내용이죠. 앞으로 성장한다, 이런 부분은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을 때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부분은 이제 심리라는 거고, 그 심리를 바탕으로, 그 명분을 바탕으로 주가의 변동성을 준다? 그럼 누군가가 강력한 매수를 넣어주는 거겠죠.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겠죠. 그게 수급입니다. 근데 그 수급이 메이저들의 경우는, 뭐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든 프로그램을 통한 외국인들이 하루에 4% 이상의 매집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뭐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명으로 추정이 돼, 한 곳으로 추정이 되죠. 근데 그게 원래는 분산돼서 들어오면 더더욱 좋다라는 건데, 어찌됐건 집중돼 있다는 건 좀 아쉽지만요, 공격적인 수급이 들어왔다. 근데 그 수급이 지속되지 않는 한 7월 6일처럼의 상한가를 찍는 그런 흐름은 어려워요. 이수페테시스처럼 뭐 12% 매수가 됐어도 한 곳이 아닌 여러 군데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매일매일 뭐 4%씩 들어오지 않더라도 분산적으로 좀 들어와 주는 흐름이라면, 그러면 거래대금만을 가지고도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기준은요? 지금의 기준은 거래대금의 기준으로도 이제 설정을 할 수 있겠지만은, 거래대금이 유지될까의 기준이 분산적인 흐름 수급보다도 어떤 거에 영향력을 지금 가지고 갈까요? 그렇죠. 프로그램 쪽의 수급. 그래서 추후 흐름에 있어서 성우하이텍은 어찌됐건 이 수급 범위를 현재로서는 분산된 매집의 수급, 그것도 기대를 하고요. 그 기대 요인보다도 이제 현실적으로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을 좀 놓고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거래대금이 왕창 터졌어요. 거래량은 예전에 2000년대 이제 중반까지의 기준이고, 이제 거래대금이 왕창 터져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거래대금이 왕창 터지면서 성우하이텍은 7월 6일 오전장 중에 거래대금 1위까지 치고 올라갔고요. 그 흐름이 이제 에코프로가 고점을 넘기게 되면서, 에코프로도 고점을 넘기려면 뭐가 들어요? 수급이 들어온 거죠. 그 수급이 들어오면서 탄력을 받았던 부분이고, 결론적으로 이제 그 에코프로의 거래대금 1위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이 150개 정도뿐이 안 돼요. 그 종목의 기준에서 성우하이텍이 거래대금 1위를 차지했다, 대단한 거죠. 프로그램 순매수도 뭐 결국은 이제 종가 기준의 거래대금 3위,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 3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이제 기준 거래량이 최소 2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지면 전체 거래대금 20위 안에 들어오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HTS에서 한번 볼 텐데, 이 수급 범위의 기준을 시장에서는 거래량만 얘기하고 또 전체적인 기준점을 제대로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꼭 놓고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거래량이 아닌 거래대금의 기준에 누가 시장에서 가장 많은 그 거래대금을 형성했느냐. 성우하이텍이 3위입니다. 에코프로가 1조 1000억 기준에 1위, 삼성전자가 2위, 성우하이텍이 3위.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 기준에 1위로 올라왔네요. 3위였었는데 뭐 400만 주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정도였으니까 상상을 초월하죠. 5%입니다. 8천만 주의 주식수기 때문에 400만 주가 들어왔다, 5%가 들어왔다, 그럼 어마어마해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급 범위가 이제 내일 그 7월 7일 날 창구 동향을 한번 놓고 봐야겠습니다만, 너무 한쪽에 집중돼 있으면은 그쪽에서 자금 집행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한 조금 뭐 아쉬운 부분이 형성될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최근에 그 외국계에서, 외국인들 쪽에서 좀 매수가 강도 있게 들어왔다 한 부분은 6월 9일 정도 되겠네요. 그럼 6월 9일 이후로 한번 보시면 되는데, 거래원 기준의 6월 9일 이후에 누적 수급이 가장 많은 쪽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JP모간입니다. JP모간의 기준이 7월 5일까지 기준에 80만 주 정도 나와 있고, 그리고 외국계 창구 추정치 부분이 이제
60만 주, 230만 주 매수매도 뭐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주요 거래원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 외국계로 추정치만 나오고 이제 어느 쪽이 완벽하게 들어왔느냐라고 이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 IMC. 그 한국 IMC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여러 군데서 대규모의 매수 매도가 그 병행돼 있는 쪽이거든요. 이게 뭐 변동성 매매 기준으로 들어온 건지 알고리즘 매매로 들어온 건지 해지 물량이 들어온 건지 그거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BNP 파리바 쪽에서 CDF 물량을 LP 역할을 했던 것처럼 그런 영향의 기준일 수도 있어요. 하여간에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시간 더 뽑아서 여러분들께 기준을 잡아드리고 JP모건 쪽의 기준이 결론적으로 이제 7월 6일까지 포함해서 170만 주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그 순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뭐 6일 것까지 추정을 했을 때 이렇게 JP모건, 키움, UBS 뭐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6일 거는 이제 7일 아침 지나고 나면은 그때 7시 정도 되면은 전체 창고 동력이 새로 나와요. 5일 것까지 이제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다. 분산돼서 조금 수급이 유입되는 그 흐름이 있었어야 되는데 하여간에 그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차분하게 더 챙겨서 놓고 봐야 될 부분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누적적인 부분이 외국인들 기준에서 공매대차 상한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8천만 주짜리 종목에 7, 8에 56, 외국인들이 7%, 그리고 그 기간도 일부 매수, 개인들이 600만 주. 600만 주면은 거의 뭐 7.5% 정도 되나요? 거기 연기금도 일부 들어와 있고 보험도 단기 변동성 매매는 아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기타 법인 물량 좀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수급 범위가 다소 개선될 가능성도 충분히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보면서 이 변동성이 다시금 나와줄지 여부 그 정도만 확인하면 됩니다. 어찌됐든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거래대금 1위에서 이제 종가 기준에 3위로 내려오긴 했지만 최상의 거래대금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 1위를 형성했다라는 거. 그리고 전거래일 대비해서 이제 거래가 좀 유지돼야 된다는 거. 자,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내용 들어갑니다. 결론적으로 성호 혜택을 우리가 평상시에 받느냐 안 받죠. 왜? 우리는 현재 기준에서 자동차 업종의 경우는 완성차만 일단 보자. 그렇게 해서 완성차 기준에 현대차, 기아 그리고 최근 수개월 동안은 현대차 위주에서만 편입을 했어요. 그리고 장비 부품 업체들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뭐 명신산업 잠깐 들어갔었고 명신산업도 52주 신고가 형성을 했고 그리고 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현대모비스라든가 이런 쪽 대형 업체들 위주로 좀 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완성차로 본다.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성화 혜택을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 드리거나 한 적은 없어요. 다만 이제 종목 검색기에서 이렇게 뜬 적은 있죠. 그럼 이 종목 검색기에서 이렇게 떴을 때의 기준, 요 떴을 때의 기준을 다시금 이제 해석을 해드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서 다시금 뭐 칠판 기능을 좀 끄집어내서 제가 보고 설정을 잡을 텐데 잠시만요. 칠판아 나와라. 쪽에서 봐야 되나? 위에 탁 튀어나와주면 제일 좋을 텐데 잠시만요. 플레이 녹화를 틀어놔가지고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위로 올라왔네요. 결론적으로
음, 일단은 성우하이텍의 경우에 거래가 오늘 3위로 올라올 정도로 뭐 어마어마하게 터진 거잖아요. 거래가 터지면서의 변동성이 확장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종목 검색기는 그걸 절대 놓치지 않아요. 윤정부가 이제 수십 가지 패턴을 넣어서 검색기를 만든 건데 그 검색기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불기둥 AI가 종목 검색기 이름이에요.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 S1000은 시가총액 1조 이하 시가총액 3천억 이상 3천억에서 1조 사이의 종목을 S로 우리는 명칭을 잡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우하이텍의 경우는 11,500원일 때는 주식수가 몇 주요? 8천만 주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8일은 8, 8일은 8, 5팔은 40. 그러면 9,200억 정도 되겠죠. 시가총액이 이 당시에는 9,200억 뿐이 안 돼요. 우리는 1조 미만짜리 종목을 굳이 들여다보지 않는다. 1조 이상짜리 종목만 매매를 해도 충분하다. 결론은 성우하이텍이 이 당시 9,200억이라는 걸 확인을 안 했어요, 사실은. 9,200억만 됐어도 여기서부터도 따라 붙었을 겁니다. 왜? 유일하게 7월 6일의 기준은 V1000. V1000은 뭐예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를 V로 잡아놨습니다. V로 잡아놨고 시가총액 1조 미만은 S로 잡아놨다 그랬어요. 1조 미만이어도 3천억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랬고 그래서 V1000은 아예 안 떴고 종목이 S1000에 딸랑한 종목 성우하이텍이 떴는데 우리는 이제 이 성우하이텍이 만약에 3천억 4천억이면 아예 안 들어가요. 오늘 쉽시다 이렇게 해요. 근데 9,200억짜리면은 뭐 들여다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조금 지나고 들여다본 거예요. 결론은 방송에 나가서도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우리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7월 6일 13시 장중방송에 박성재 TV에서 9,200억입니다. 이때는 S1000이기 때문에 개별 매매 기준의 설정 범위를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더 움직여서 11,730원 조금씩 올라오는 거죠. 얼마? 9,350억 뭐 이렇게 시가총액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프로그램 순매수가 8천만 주짜리 종목에 거의 뭐 1% 가까이 들어와요. 80만 주 가까이 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이걸 어디다 올려주는데 핸드폰에서 캡처를 해서 무료방에 올려드리는 거죠. 왜? 유료 회원님들의 대부분은 모바일 버전은 갖고 계시거든요.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대부분 다 갖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오늘 종목이 하나도 안 떠요. V에서는 하나도 안 뜨고 S1000에서 하나가 뜨는데 S1000이라는 거는 이제 10시까지 들여다볼 종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10시가 넘어서면은 13시까지 들여다볼 종목 그렇게 해서 1300을 보는 거거든요. 어찌됐건 성우하이텍 이외에는 한 종목도 안 떠요. 9350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조 미만이니까 관망이 맞죠. 그런데 종목이 없어. 난 변동성 매매하고 싶어. 그럼 편입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더 하나. 프로그램 수급이 상상을 초월하게 들어오더라. 프로그램 수급의 중요성을 어디서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 수급이 중요한 거는 지금 장중에 실시간 외국인 기간 따라잡기. 실시간 외국인과 기간을 따라잡는다. 실시간 외국인 기간 따라잡기에 대한 인공지능, 뭐 종목 검색기, 시스템 트레이딩 이거를 유료 상품화해서 파는 쪽이 무지 많아요 지금. 그거 다 뻥입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죠. 왜? 한국전산본부에서 모든 시세를 주는 거거든요. 지금의 코스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체결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증권사 통해서 하잖아요. 증권사는 코스콤의 전산을 통해서 넘겨줄 뿐이지 모든 체결이나 이런 내용은 코스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코스콤이 하루에 5번 정도만 장중 기준에 5번 정도만 외국인 기관 수급 추정치를 주는데 그조차도 추정치이지 그것이 맞지가 않아요. 틀려요. 장 끝나고 보면 다 틀려. 근데 프로그램 수급은요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프로그램 수급은 실시간으로 나오는데 그 프로그램 수급은 개인들은 쓰지를 못해요. 집계가 안 돼. 개인들이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 매매는 신고를 해야 되고 그 프로그램 매매의
대부분은 외국인이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외국인들 기준에 순수한 외국인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얼마 전에 다우기술 뭐 사고 난 것처럼, 일단 CFD 관련해서 해치 물량 들어오는 것도 있고, 상품 해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런 부분 나중에 또 배우시고, 프로그램 쪽이 일단은 뭐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쪽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90% 이상 외국인으로 집계가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그것은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프로그램 이외에 다른 쪽에 외국인이 팔든 프로그램 이외에 다른 쪽에 기관이 팔든 어찌됐건 프로그램 매수 강도가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수급이 일단 메이저 수급이 일단은 들어오고 있다는 게 확인되는 거죠. 다른 쪽에서 팔고 있다 할지라도. 결론은 성화이텍의 경우는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오늘 저자락 11,840원 이럴 때가 1% 수준. 얼마? 8천만 주짜리니까 80만 주 정도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지속적인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400만 주까지 들어온 거죠. 프로그램만에서만. 그 400만 주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결국은 장중 상한가까지 터치를 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프로그램 수급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수급을 모든 외국 기관 수급을 여러분들이 순매수만 놓고 보시면 돼. 그런 안 돼요. 순매수만 놓고 보시면 안 되고 1,300만 주가 터졌는데 그 중에 매도가 120만 주, 매수가 200만 주.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8천만 주짜리 종목에 78만 6천 주면 거의 1%에 달하는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런 수급이 들어오니까 이러한 VI 발동까지 변동성이 확장된 겁니다. 평상시에는 얘가 거래대금이 몇백억 안 됐어요. 전체 시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8천만 주짜리 이 가격이다 보니까 12,070원이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9,656억이 된 겁니다. 이런 걸 알고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는 거지. 와, 성화이텍 대박 좋은 회사래요. 좋은 회사인데 왜 여태까지 아무도 안 사냐고. 응? 좋은 회사라는 걸 알고 있을 때 두 번째 기준은 뭘로? 펀더멘탈적인 부분 확인했으면 기술적으로 대처하는 거다. 그 기술적인 기준에 거래가 터져 있다. 터져 있는데 누가 샀니라고 했을 때 대형주는 좋은 게 메이저들의 수급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다. 결론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1%에 달하는 물량이 들어왔다. 1% 적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12,000원 이 초반부터 해서는 이제는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뭐를요? 매직 계산기 등을 통해서 편입 설정 범위 이제는 잡을 수 있습니다. 왜요? 12,500원이 넘겨져야 1조 시가총액이 형성되지만 이미 눈으로 확인한 것처럼 프로그램 수급이 1%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1조짜리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서 대박을 친 거 6월 달에 뭐뭐 있어요? 이수페타시스 6,320만 주. 8,000원대 중반을 넘겨야 1조가 됩니다. 우리는 11,000원부터 들여다보고 실질적인 매매 기준은 14,000원대에서부터 매수의 기준을 잡아드렸어요. 9,000억 원대 넘기면서. 누적 수급이 12%나 매집이 됐기 때문에. 루닛의 경우는 1,234만 주예요. 8만 1,000원을 넘기면 시가총액 1조가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는 매집이라는 게 들어온 게 없어요. 메이저들의 누적 수급이 들어온 게 없어요. 전부 뭐다? 일방향적의 매수가 없이 거래대금이 터진 상황에서의 변동성 매매였다. 성호 혜택 똑같은 거예요. 7월 6일 기준에 1조 미만에서 1조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과정이고 이 수급이 연속성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가벼운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연속성을 또다시 3%, 4%, 5%씩 하루에 들어오는 흐름이라면 단기간의 변동성 확장 이후에 되돌림 눌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를 해둬야 돼요. 결론적으로 성호 혜택이 12,240원 14.501 때 이럴 때 계속 강조를 드려요. 시가총액 1조 이하는 시초가 갭상승 시 최대 10%까지는 편입할 수 있다. 동시효과 기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개장초. 그리고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지금 14%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별한 케이스는 20%. 그 특별한 케이스가 뭡니까? 거래대금 1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 최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매직 계산기를 설정하고 편입의 기준. 그럼 VVIP 방에서 이 녹화를 떠드렸단 말이죠. 이 녹화를 떠드릴 때에 이 9시 47분 10번째 방 보시면 이미 뭐 여기 말고 그냥 VVIP 방으로 봅시다. 왜냐면 일반 방은 굉장히 막 내용이 너무 많아서 자 그냥 오늘 것만 볼게요. 다른 날들 뭐 대박 난 거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6일 날짜만 보겠습니다. 6일 날짜 개장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 다른 종목이 조금 아쉬워진 종목도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제 현대차 개장초에 바로 첫 문자가 현대차부터 나간 거예요. 뭐 뿌리려고 합니까? 유료 과금에서 들어오신 분들하고 멋을 부리려고 현대차 편입하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그랬다가는 다 이탈하죠. 근데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명확하게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타깝게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뭐 급격한 조정으로 마감됐지만 추이 추세 다시 볼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VVIP 방에 올려드린 검색기가 그리고 VIP 방에도 올려드렸죠. 매번 이제 VVIP 방으로 오시라는 이유가 이 검색기 올려드린 게 11,500원이 9시 27분. 캡처한 건 얼마예요? 9시 18분입니다. 9시 18분인데 다들 갖고 계시는 거니까 18분에 11,500원이 제일 좋을 텐데 11,440원부터 부착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캡처를 하면서 이거 캡처한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삼성 거 접었다 폈다 하는 핸드폰. 그렇게 해서 11,500원인데 이 시점에 9시 28분에 올려드린 거야. 11,700원. 여기서도 늦지 않았습니다. 개별 매매 기준에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올려주셨잖아요. 성우하이텍 11,900원까지 올라왔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성우하이텍 4분 만에 VI. 그러니까 우리 그 라이브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녹화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은 어찌됐든 12,000원 전후 그리고 12,000원 초반 12,000원 미만 이런 데서 다 편입이 되실 수 있다. 다 편입이. 그잖아요. 매직 계산기도 올려드려. 또 성우하이텍 또 올려드려. 결론적으로 순차적으로 성우하이텍에 이제 캡처 내용을 다 올려드렸는데 이미 케빈 선생님께서는 개장초에 바로 이제 뭐 움직임이 나왔었으니까 이건 종목 검색기에서 포착된 기준. 다시 종목 검색기에서 포착된 거 얼마? 저가가 11,440원. 시가가 11,460원. 고가가 11,560원. 진입 신호가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진입입니다. 라고. 이게 PC 버전이에요. 모바일 버전은 조금 전에처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모바일 버전은. 그럼 이게 여러분들이 금양을 딱 보셨을 때 이게 어디서부터 포착이 된 금양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PC 버전은 어디서부터 매수 신호가 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더 좋은 건 이제 차익 실현 범위까지 나와요. 근데 아직까지는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해 드리진 않죠. 지금 녹화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9시 47분에 12,130원. 아까 9시 20분에 12,000원 그 초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공방 맴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9시 32분에 VI 발동 12,000원 초반. 그리고 계속 거기서 맴돌면서의 흐름. 매직 계산기 잘랐을 때 12,130원의 기준에 9시 47분의 기준에서의 흐름. 우리는 성우하이텍을 12,350원까지도 5% 편입한다.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미 11,500원, 11,700원에 언급을 했고 11,800원, 11,900원에 편입할 수 있다의 기준을 잡았고 그 12,000원 초반에 문자를 작성을 하면서 발송을 했고 그게 12,350원까지도 따라붙을 수 있다의 문자 나간 거야. 그럼 이왕이면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이미 편입하신 상태의 기준이 되고 이미 그리고 VVIP에 계신 분들이 편입하는 사이에 문자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쉽게도 VIP 방에 계신 분들은 동영상 녹화까지 보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문자 부분이 12,350원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13,890원까지 갔으니까
엄청난 수익, 10% 이상의 수익을 하루 만에. 그런데 그 저점과 고점에서 2, 3% 싸게 사고 고점에서 2, 3%더 위에서 팔 수 있다면 그 수익 범위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VIP방보다 사실 VVIP방의 인원이 더 많으세요. 응? 왜 옮겨 놓으셨겠냐고.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노란톡에 카톡방에도 자, 성공 혜택 12,350원에 편입 가능합니다. 주가는요 12,130원일 때 문자 발송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3,060원 22.17. 우리는 이게 이제 1조 미만에서 1조 이상으로 딱 올라온 거예요. 정확히 잘 보세요. 여기에 V13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10시 13분이니까 10시 이전에 들여다볼 종목은 V1000. 13시 이전에 들여다볼 종목 10시 이후부터 그게 V1300. 거기에 성우 하이텍만 유일하게 달랑 한 종목 딱 떠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V로 형성된 거예요. 12,500원 넘기고 1조 넘긴 이후에. 그 앞전에는요. 잘 보시면 S1000이에요. 12,240원까지도 1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그 기준을 잘 설정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 1조 이상이냐 1조 이하냐. 이제 거래가 최상위로 우리나라 거래대금 1위를 형성하면서 변동성이 나오고 거래대금 터져 있는 그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막 1조를 넘긴 종목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한다? 비중을 10%로 설정해서 들여다보고 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문제라기보다는 기준점을 설정해야 될 위치가 발생이 돼요. 현재가 13,030원입니다. 목표 주가는 상향해서 15,000원을 가져가겠습니다. 근데 차익 실현 순절 기준은요. 요 가격이 형성되고 1.5% 밀리면 13,000원 이탈될 때 절반이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리고 3% 밀릴 때 12,800원에 전량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 기준의 이유는 12,800원까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서 140만 주까지 들어옵니다. 12,800원까지 140만 주의 매수가 들어오는데 13,210원을 딱 찍는 그 순간에 프로그램 수급은 정체. 더 이상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 차익 실현은 튀어나올지 더 살지. 결과는 더 샀죠. 400만 주까지. 근데 이때는 알 수가 없으니 그렇다면 일단은 차익 실현도 대처를 해서 현금 비중 확보하고 들여다보자. 그리고 160만 주. 8천만 주에 2% 160만 주 엄청난 거거든요. 160만 주까지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 재편입의 기준을 가격 무시하고도 붙는다. 다만 이제 20% 이상까지는 안 붙죠. 결론적으로 차익 실현에 대한 저런 교육 자료도 이게 9시간짜리 교육 자료 중에 일부예요. 이걸 이렇게 다 올려드린 거잖아요. 중간중간에 거래대금에 대한 교육도 짧게라도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9시간짜리 교육 중에서 일부를. 어찌됐든 이렇게 기준 잡아서 차익 실현을 드렸는데 결국은 역시 이제 센 종목은요 안 밀리고 계속 갑니다. 6월 26일 날 루닛이 안 밀리고 한 방향으로 쫙 뻗어 올라갔죠. 이수베타시스가 마찬가지예요. 6월 16일, 6월 28일, 6월 30일, 7월 3일, 7월 4일 전량 차익 실현 재편입한 이유가 프로그램 매수가 쫙 들어오면서 고점 대비 우리는 1.5에서 3% 밀리면 차익 실현이잖아요. 근데 이런 추세에서는 1.5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러니까 1.5%는 중립, 개별 매매 기준으로 3%까지 밀리면 그때 차익 실현합니다. 근데 성우 하이텍은 그런 흐름을 거의 안 가져갔어요. 그리고 오히려 프로그램 수급이 엄청난 상태에서 이게 10시잖아요. 엄청난 상태에서 눌림목 정도? 그럼 이럴 때 이제 재편입합니다. 돌리는 과정에서. 그래서 지금 얘기가 이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개뿔이나 성인무 하이텍 사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좌 팔은 거예요. 뭘 하나라도 배워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시고 안 그러면은 편안하게 윤정두의 전략대로 좀 쫓아오시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시고 그리고 자산 여력이 있으시면은 윤정두한테 떡 사 먹어라 그러면서 쇠경 주시면서 쓰면 되는데 그 돈 주긴 또 아깝고 뭐 검증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무슨 검증 개뿔이나 36년 주식하고
방송활동만 32년 했으면 됐지 무슨 더 이상의 검증이 뭐가 필요해. 실전 투자대 7번 우승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어요. 결론적으로 성공혜택 이 12,700원에 재편입이 들어갑니다. 13,000원, 12,800원에 차익 실현, 12,900원 평균 단가 차익 실현했다면 달랑 200원 차이인데 그럴 바에는 안 팔고 만다 이러실 수 있겠지만 말씀드렸잖아요. 밀려 내려오면 팔았다가 수급이 만약에 꼬여져서 140만 주 들어오던 게 막 차익 실현으로 쏟아져 나와. 그럼 대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팔았는데 밑으로 쭉 미끄러지더니 12,700원이 이탈돼요. 이탈되는 순간 프로그램이 또 들어와. 그러더니 160만 주, 170만 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자락에서 다시 재편입합니다. 명확하게 문자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시초가 돌파 시 장중고점 돌파 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 VI 2차 VI입니다. 2차 VI. 응? 결론적으로 2차 VI 직전에 이제 눌러놓고 13,210원 딱 찍고 눌러놓고 물량 더 받아가고 13,220원에 VI 발동 거는데 그 사이에 140만 주였던 프로그램이 60만 주가 더 들어온 거예요. 13,210원이 고점이었는데 13,220원 2차 VI 만들기 전에 고점 찍고 140만 주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12,700원까지 깨져 내려왔는데 거기서부터 다시 프로그램이 추가적으로 60만 주 가까이 들어오면서 들어올린 거야. 그럼 라이브 방송 어떻게 했어요? 라이브 방송은 우리는 최대 1조 이하짜리는 최대 몇 프로? 20%까지 따라붙는다 그랬죠. 어떤 기준에? 특별한 케이스. 특별한 건 뭐 벌써 이미 얼마요? 2% 이상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 있고 그게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프로그램 매수한 종목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거래대금은 이 시간 현재 기준, 요 시간 현재 기준에 거래대금 1위에 등극해 있고 시가총액이 1위가 아니잖아요. 거래대금이 1위야. 거래량은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 1,000원짜리 1억 주 터져봐야 1,000억인데 그 1억 주 터진 애하고 얘하고 비교를 하면 되겠어요? 얘는 13,000원짜리라서 3,700만 주에도 이렇게 4천억 거래가 터졌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어딜 가도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런 소리나 듣고 계시니 계좌가 파란 거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 애들하고 왜 붙어 있냐고. 성모혜택을 뭐 편입을 해서 나가 수익 났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샀습니다. 그런 뻥에 믿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왜 뻥이냐면은 생각해보세요. 이럴 때 왜 사냐고. 캔들 크게 코딱지만 하죠. 거래대금이 없는데 저평가니까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평가에서 살 때에는 우리 같은 경우는 현대차를 삽니다. 하이닉스를 사고 LG전자를 사요. 올해 6개월 동안에 그들의 상승률이 얼마예요? 6개월 동안에 그들의 상승률이 현대차 40%, 기아 50%, 하이닉스 5월 이후에만 40%, LG전자 올해 들어서 60%에 달하는. 근데 왜 소형 잡주를 봐? 결론적으로 이런 거래가 터져서 거래대금이 충분해서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저걸 놓치지 않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아니잖아. 보여드릴 거예요. 뒷부분에. 종목 검색해서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7월 한 달 내내 상한가가 3종목이 나옵니다. 7월 3, 4, 5, 6 이 4거래일 동안에 3일날 신성ENG, 4일날 대원강호 그리고 5일날은요 없었어. 근데 5일날은 뭐 금양, 코스모와 루닛 뭐 난리가 났었고 5종목이. 그 다음 목요일의 기준에 성모혜택이 다시금 오래간만에 6월 20일 루닛이 상한가 찍은 이후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가 상한가를 장중에 찍어준 게 처음이죠. 우리나라 시장 자체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거래대금이 2위, 실질적으로는 몇 위? 1위라고 그랬잖아요. 1위에 올라왔다가 에코프로가 급격히 이제 신고가를 내주면서 96만 원대, 95만 원 8천 원이죠. 그 고가를 뛰어 넘으면서 거래 터지고 그러면서 거래대금이 증가해서 1위이 바뀐 거죠. 얘는 에코프로는 주식수 몇 주예요? 주식수 알아야 돼. 제발 좀.
어? 여기 있는 종목 주식수 다 얘기해드려요? 어? 에코프로 몇 주예요? 2,600만 주. 성화혜택 8천만 주. 삼성전자 59억 주. 그리고 종목이 어딨어? 금양 5천만 주 미만에서 800만 주 전환 물량 행사했죠. 이 나쁜 놈들이. 그래 800만 주 5천원 미만에 행사한 전환 물량 작년 8월에 다 들어왔어요. 그 물량 포함해서 5,800만 주. 에코프로 비행 9,700만 주. 하이닉스 7억 2,800만 주. 이수페타시스 6,320만 주. 네이버는 주식수가 제가 지금 좀 헷갈리는데 시가총액이 31조 정도 합니다. 그럼 31조 나누기 2억 20만 원 해주면 되겠지. 그럼 한 1억 6천만 주 되나요? 어? 그걸 모르면서 무슨 주식을 매매합니까? 그걸 모르면서 무슨 종목의 목표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어요. 그걸 모르면서 성화혜택의 시가총액 대비해서의 거래대금이나 그 규모나 프로그램 수급이나 그런 걸 어떻게 따질 수 있겠어요? 외국인이 지분율 몇 퍼센트 들어온 걸 다 확인해야 된다니까.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 대금 기준 상위, 저 기준에 거래량은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금액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많이 샀고 종가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된 거예요. 시가총액이 1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변동률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13,000원대 다 넘어가서 샀나요? 아니죠. 11,440원, 11,500원. 여기에 진입신호가 나온 저 흐름이 이게 종목 검색기잖아요. 이거 뭐 아무 차트에나 이렇게 진입이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죠. 이게 PC 버전의 종목 검색기에서 나오는 진입신호예요. 그리고 탈퇴신호에서 다시 재편입이 나왔겠죠. 5분봉이라고 그래요. 1분봉이면 탈퇴 재편입이 명확히 나옵니다. 띵동 진입입니다. 띵동 탈퇴입니다. 띵동 재편입입니다. 그러고 나서 13,500원 거기까지가 18% 수익이라고 한다면 11,500원 여기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저게 아니라 더 올라가죠. 얼마 더 올라가? 13,890원까지. 390원이 더 올라가. 그럼 3% 이상이 더 올라가. 21% 수익이라는 거예요. 13시 방송에도 7월 6일 날 시장이 개판인데도 윤정도는 이렇게 웃고 있어. 성화혜택입니다. 종목 검색기에 딸랑 한 종목 떴습니다. 지금 시간 기준에 1시 넘어서는 두 종목이 뜨네요. 근데 왜 두 종목이 뜰까요? 뭐 두 종목 뜰만 하니까 두 종목도 뜨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기준이 아니라 그 두 종목이 뜬다는 그 기준점은 뭐냐면 13시까지만 들여다봐야 될 종목인데 15시 거를 아직 공개를 안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방송이 공교롭게도 13시야. 그래서 13시까지 볼 종목이지만 그래도 이 종목군들을 볼 수 있다. 다만 이건 공격적이신 분들 기준에서의 기준이고. 그럼 성화혜택을 여기서 살 수 있느냐? 삑 못 산다. 왜? 우리는 20%까지만 따라본다 그랬잖아요. 시가총액 1조 미만. 지금 1조를 넘겼지만은 7월 6일 기준에 1조 미만에서부터 치고 올라온 거니까. 네이버 지금 살 수 있나요? 삑 살 수도 있지만 네이버의 시가총액이 32조에 달한단 말이에요. 1억 6천만 주짜리. 그런데 32조에 달하는 종목이 결론적으로 성화혜택보다 거래대금이 없어. 변동성이 더 크게 확장될 수 있을까요? 제한적이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 들여다본다면 추세 매매 기준. 지금 정확히 보시면 이게 상한가예요. 상한가의 기준에 찍고 우리는 상한가에서 절반 차익 실현 2%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이에요. 만약에 상한가 찍기만 했으니까 안착이 아니니까 상한가 정리를 못했다. 마지노선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로 베이스에 다 팔았어요. 농담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어차피 종가가 13,550원이에요. 근데 뭐 속된 표현으로 미국장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팔았다고 뻥쳐야지. 이게 아니지. 명확한 근거 데이터를 갖고 드리잖아. 자, 이렇게. 이게 9시간짜리 교육 교재라니까요. 네? 윤정도의 교육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홈페이지를 보시면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홈페이지 오셔서 홈페이지를 보시면 오른쪽 화면에 이렇게 2023년 VOD, 22년 VOD 이렇게 있어요. 21년도 VOD 보시면은 이게
5강이에요. 550 써있죠. 이게 쿠팡에도 지금도 팝니다. 550만원짜리 이 5개 세트를 550만원으로 한 거예요. 한 개당 9시간이에요. 한 개당 9시간. 거래대금 한 개당 9시간씩 교육을 했단 말이야. 너무 많아요? 매직 계산기 어려워요? 다 들어가 있어요. 요 기준에 이게 전부 지금 쿠팡에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야. 이 가격에. 너무 많아요? 22년도에 25강으로 압축해드렸죠. 그리고 실전 매매만 보십시오. 25강, 25시간, 캔들 9시간, 10시간, 캔들 변형형과 삼선전원도까지 10시간, 이동평균선 그랜벨의 매매 법칙까지 해서 7강, 그리고 8강이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량이 아니죠. 거래 대금이죠, 사실상. 이것만 아시면 수익률 대 1등은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십니다. 아니, 성우하이텍 같은 종목에서 수익 못 내요? 이 엄청난 종목에서? 결론적으로 상한가 기준에 이미 우리는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니라 2시 46분에 고점이 상한가입니다. 1.5, 2% 빌리면 전량차익 실현해 주십시오. 안착이었다. 그럼 절반 이상을 상한가에 정리하시고 2% 빌리면 전량차익 실현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전략이에요. 안착은 한 번도 못했어요. 상한가 물량은 대부분 소진을 시켰습니다. 이때가 360만 주, 마감 때까지 얼마? 400만 주의 거래가 터집니다. 뭐가? 프로그램 수급이. 관여도가 전체 거래량에서의 관여도가 작지 않습니다. 외국인들 매도, 매수, 순매수량의 기준. 이게 외국인으로 대부분 잡혀요. 개인선호 창고에서 물량이 떠넘겨진 게 제한적이에요. 없어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15,000원을 잡아놨는데 이게 얼마요? 이게 주가 얼마일 때요? 12,400원일 때 녹화를 해드린 겁니다. 그러면 아까 오전장에 VI 들어갔을 때 기준이에요. 1차 VI. 1차 VI 12,000 아니다. 1차 VI도 아니다. 2차 VI가 13,220원. 2차 VI가 13,220원이구나. 어찌됐건 1차 VI 12,000원 초반 12,070원인가요? 하여 거기 이후에 편입 설정 범위 잡아드리고 있을 때 기준에서의 지금 보시면 거래량 부분이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오전장이거든요. 벌써 이만큼 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 자락까지 올라와 있어요. 거래 대금은요 넘기죠. 이때 평균 거래 평균 단가하고 이때 거래 평균 단가하고 다르죠. 거래량 비슷하게 터졌거든. 그럼 거래 대금은 얘가 월등히 높지. 소나 모멘텀 차트입니다. 이게 매직 시그널이라고 예전에 교육해드렸어요. 매직. 소나의 요 값 자체가 우리나라에 아무도 안 쓰는 값이에요. 증권사는 저 값이 없어요. 증권사는 저기에 1099를 씁니다. 응? 그게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넣어놓은 거예요. 엔지니어가 뭘 알겠어요. 금융공학도인 엔지니어가 주식에 대해서 뭐 또 그렇게 빠삭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든 여기서 지금 거래가 없죠. 아예 거래가 없는데 뭐 여기서 지들이 어떻게 매집을 합니까? 뻥치지 말라 그러고 갭 상승 나와서 거래가 터지는 날 그때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 뭐 계속 갖고 오니까 대박 났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물론 나름의 추세 매매의 기준을 잡든 하실 수 있는데 그게 100이면 100 종목에 다 적용이 돼야 되는데 어떤 종목은 그게 맞고 어떤 종목 틀리고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는요 100% 어떤 종목이든 100% 수준 다 맞아 떨어집니다. 전략 기준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에 우연찮게 이 종목을 포착을 해서 수익을 냈다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종목 검색기 다 보셨잖아요. 그리고 이게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 정중앙 선생님께서 VIP 방에서 넘어오셨어요. 딱지마미 선생님도 넘어오셨나요? 재민이 선생님도 넘어오셨나? 원래 처음부터 VVIP셨나? 어떻게 돼 있어요? 12,400원 문자 나가는 그 시점에 편입을 하셨고 재민이 선생님은 11,920원. 어떻게? 장중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까 그 VVIP 방 보셨잖아요. 재민이 선생님께서 케빈 선생님이 그 올리고 난 다음에 진주 선생님이 감사합니다 하셨나요? 어찌됐건
그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성우하이텍, 성우하이텍, 성우하이텍. 케빈님은 누구보다 일찍 들어가셨죠. 검색기 갖고 계시니까. 진주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나서 계속 성우하이텍이 아니 종목이 안 나와. 달랑 하나에 딱 성우하이텍. 원고 만드세요. 성우하이텍. 저 차익 실현 일단 일부 했어요. 6.9%. 검색기 기준에서 이렇게 성우하이텍입니다. 시장이 좀 거시기해서 조금 담아봤습니다. 성우하이텍입니다. 성우하이텍. 편입의 설정 범위까지 문자 발송 다 했어요. 그죠? 그리고 라이브 방송은 문자 발송 되기 전에 이미 다 편입의 설정이 잡혀 있는 거예요. 성우하이텍 계속. 드디어 성우하이텍이 12,460원일 때 S1300에서 V1300으로 넘어옵니다. V1300으로. 그렇게 되면서 V1300 성우하이텍 12,710원. 12% 수익입니다. 성우하이텍 실망됐다가 시가로 12,500원 2.5% 매수. 저 매수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성우하이텍 사도 되나요? 지금 얼만데? 찍어드린 게 12,700원. 그럼 얼마예요? 13,890원 갔으니까 10% 수익 아니에요. 타토니 선생님 직장 다니세요. 타토니 선생님도 VIP 방에서 VV로 넘어오신 거예요. 왜? 직장 다니시기 때문에 넘어오신 거예요. VVIP 방으로 와서 제대로 컨트롤을 받으셔서 수익이 목적이시니까. VVIP 방이 더 비싸겠죠, 월. 근데 수익이 목적이니까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다들. 오신 분들이 다시 넘어간 분은 딱 한 명 있었어. 진짜 운영하면서 딱 한 명. 누구라고 말씀도 못 드려요. 6월 1일 날. 6월 1일 날 루닛을 매수한을 줬는데 그날 17% 오르다가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저점 물량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인데 재편입할 때 들어가셔가지고 주가가 더 밀렸다 이거야. 매수 평균 단가보다 200원 밀렸어. 에이 개뿔 라이브 방송이나 VIP나 똑같고 난 뭔 소린지 못 알아듣겠어. 나 VIP로 갈 거야. 환불해줘. 처음 겪어본 거예요. 20몇 년을 유료 활동을 하면서 30년 가까이 유료 활동을 하면서 처음. 결국은 루닛이 그때 얼마였냐면 94,000원 평당이거든요. 우리가 20만원 찍죠. 그 수익을 내셨을라나 모르겠어. 그런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것이. 정주광 선생님은 완전히 오신 거예요. VIP에서 VV로 오시고 연장하시고 그리고 강연회 신청 다 하시고. 강연회 신청들 하셔야 돼. 강연회 신청들. 결론적으로 1조 미만은 이렇게까지 편입의 기준을 잡습니다. 정중광 선생님, 재민이 선생님, 딱지마미 선생님 편입하신 내용들. 저는요, 고점 대비 3% 밀려서 전량 차익 실현 했습니다. 이래야죠. 그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익 실현 내용이 늦게 나가잖아요. 케빈 선생님 대비. 왜 그랬을까? 라이브 방송에서 케빈 선생님 다 듣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콜드브루 드세요라고. 얼마나 행복해, 우리도. 정중광 선생님 서버에서 12,800원 자동 매도가 됐고 12,700원의 재편입입니다. 왜? 프로그램 수급이 미친듯이 더 들어와. 아까 보셨잖아요. 20% 이하 편입 굿. 그렇게 하면서 케빈 선생님도 황금 대바닥지 네이버 봐주세요. 뭐 팔랑기라 12,780원에 또 샀네. 이래야 되는데 이거 또 사버렸네. 12,780원에 13,890원 찍었다고. 거기서 또 밀리니까 또 차익 실현. 피치 실장이 상한가 가자 하니까 상한가 갔나? 그랬을 수도 있네. 전략 계속 동영상 올려드리죠. 이거 어느 세월에 듣고 이걸 듣고 매매를 하시겠냐고. 피치 실장님 경고. 요즘 8시 땡 아침 인사도 안 하고 상한가 얘기만 하고 겁났어요. 피치 실장님 도망가신 줄 뭐 13,220원 2차 VI. 강연회 때 뵈야죠. 상한가나 가봅시다. 강연회 때 뵈야죠. 성화할 때 2차 편이 킥킥킥 강연회 못 가요. 맨날 불참이라고 그래. 화그냥 진짜. 그래놓고 또 오시고 말이야. 어찌됐든 이러다가 안 오신다 그랬다가 맛있는 술 갖고 갈 거예요. 그럼 또 오셔. 허허. 여기 그대로 써있네. 언제나 그러시다 오시잖아요. 흐흐 이렇게. 워크숍도 가셨다 일찍 끝내고 오셨던 상황이었어요. 그 전에도.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성우 혜택 전략을 30분짜리를 수차례 올려드린 거죠. 이렇게.
수차례. 네? 행복충전자님, 성화혜택 12,900원 선에서 순매수 체결량이 얼마이면 편입할 수 있습니까? 순매수 최소 180만 주 이상 200만 주 이렇게 되면 된다 했는데 이미 그게 넘겨진 상태였어요. 240만 주 매수했어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12,900원 한번 이탈시켜 줍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은 한 번 더 살 수 있었어요. 응? 순매수 체결량 어디서 확인되나요? 아까 그 현재가 보여드렸잖아요. 현재가. 이게 몇 시였어요? 12시. 상한가 가자. 상한가 절반 차익 실현. 와, 대박. 상한 가자. 상한가 절반 차익 실현. 저는 보기만 하고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내일을 기대합니다. 그렇죠. 7월 7일 날 또 대박 나면 되죠. 급등루피님이 만지면 대박입니다. 이런 분위기야. 방한 분위기가 오늘 에코프로도 뭐라 그랬어요? 거래대금이 2조 5천억 터졌는데 그래서 고점 넘길 때 신뢰도를 갖고 하는데 고점에서 거래가 둔화됐다. 바로 차익 실현이잖아. 왜? 거래 터지면 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거래 터지면 들어가겠다 이거야. 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잘 파셨어요. 엄지척. 1.5% 밀려서 팔았어요. 잘하신 거야. 성화혜택도 2% 밀려서 또 차익 실현했어요. 잘하신 거. 오늘 그만. 왜? 상한가 찍고 밀린 거라. 응? 매일 강행이 가시고 바쁘신 놀부 파파 선생님께서도 놀부 파파 선생님도 강연에 분명히 오실 텐데 이번에 결론적으로 정중앙 선생님 뭐 다들 수익이 어마어마해. 다들 명확하게 13,870원에 5% 편입 비중인데 신규 편입자 관망이고 목표 주가 15,000원 유지하고 그리고 나서 차익 실현은 상한가 대비해서 1.5, 3% 밀리면 또 상한가를 찍었기 때문에 상한가의 절반 그리고 2% 밀리면 전량 다 올려드렸잖아요. 이거 문자로 보내드리는 내용이에요. 문자 보내드리고 카톡방 올려드리고 동영상 링크 이렇게 많이 올려드렸잖아요. 이거를 왜 안 들으셔? 이거를 결론적으로 이 성우하이텍의 기준 새벽에 또 올려드릴 거 또 기준점 잡아서 저렇게 동영상 녹화해드리고 올려드리고 수익 내십시오라고 했다면 수익 내셔야지. 당연하게. 예? 그죠? 검색기 한 종목만 나오고 매일 상한가 이런 거죠. 나빠고 상한가. 종목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막. 많이도 안 나와. 하나 나와 하나. 결론적으로 쭉 내려보시면 예쁜 국내님까지도 이렇게 동국 RNS에서 또 추가 폭등 수익. 그리고 옥돌정 선생님 오래간만에 딱지맘 선생님 연장하셨고 또 옥돌정 선생님 현대로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 있어요. 리딩 받기 시작한 지 6개월입니다. 그때 손절한 부분 1억 원금 회복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딴 데서 종목 별 대지도 않는 속된 편으로 쓰레기들 갖고 오셨어요. 시가총액도 소형주. 우리 방에 오시려면 자산 규모가 좀 있으셔야 돼. 최소 1억 이상. 그래야만 오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특급 호텔 강연에 110만 원에 저 비용은 식대로 다 나갈 거고. 그리고 저 강연에는 일반 강연회가 아니잖아요. 한 분 한 분 다 종목 검색기 깔아드리고 설명드리고 전략 설정해드리고. 결론적으로 VVIP 방으로 자꾸 오시라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연장하실 때 1년씩 하신단 말이에요. 1년씩. 그래 할인율이 높잖아. 절반이니까 반가격이니까. 그리고 처음 접근하실 때는 신뢰도가 없으니까 1개월은 그렇고 2달 해보자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수익이란 말이에요. 이게.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 농담이 아니라 라이브 방송에서 얼마에 드려요? 정확히 6월 7일 날 드립니다. 왜? 6월 7일 날 550만 주짜리가 5월 31일 날 상한가, 6월 1일 날 상한가를 가요. 그리고 이제 쉬었다가 6월 7일 날 상한가를 가는데 그때 주가가 18만 원을 넘기면서 VI에 들어가. VI 들어갈 때가 시가총액 1조를 넘긴 거예요. 와,
9만 원에서부터 18만 원 며칠 만에 따블이 났는데 일주일 만에 따블이 났는데 이런 걸 추천합니까? 이거 가능합니까? 실합니까? 비중 낮게 해서 들어갑니다. VVIP 방에서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 문자를 만드는 사이에 18만 원 VI 발동 끝나자마자 튕겨져 올라가서 20만 원 상한가 쭉쭉. 그래서 6월 8일 날 또 매수 사인을 또 드려요. 개장 전에. 근데 문자 또 못 나갔어. 문자 뭐 나가야만 뭐 기준인가? 주력 포트폴리오에서 뭐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있는데 루닉 같은 경우 한 달 만에 더블 이상이지. 이즈베타시스 더블 이상이지 해도. 레이크 머티리얼즈 기가 막히고 고점 잘 팔았어요. 왜? 우리는 원리 원칙이 있으니까 고점에 절대 안 놓쳐. 에코프로 6월 달부터 해서 또 7월 달부터 해서 편입 거래 둔화되면 차익 실현 또 혹은 고점 물량 손절. VIP 방에서는 이제 혼자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 위주로 보시는 거예요. 이게 1개월에 198이고 2 플러스 2에 396이에요. 1개월씩 더 드리는 거는 자산을 주 거래 계좌로 종목 검색기 받으시고 주 거래 계좌로 옮기셨을 때. 그리고 PC 버전은 안 드려요. 아무리 뭐 유료 회원이어도 안 드려요. 딱 4월 1일 날 강연회 했을 때 한번 드린 거고 이번에 8월 5일 날 강연회 할 때 PC 버전 드립니다. 왜 PC 버전은 이렇게 안 드리냐면은 강연회 비용이 110만 원이잖아요. 그 비용도 아니야. 지금 이 불기둥 AI 같은 경우는요. 이 종목 검색기는요.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 농담이 아니라 욕심을 내요. 어떻게 이렇게 1조 이상짜리에서 최고의 종목만 그것도 종목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몇 개 딱 나와서 거기에서 7월 6일 같은 경우 한 종목 딱 나오죠. 그런 상황에서 상한가가 나옵니까? 루닉 같은 거 한 종목 나오고. 요거 110만 원 비싸요? 이거 다 경비 처리로 나가요. 뭐 식대하고 이런 걸로. 근데 그걸 떠나서 종목 검색기 농담하는 게 아니라 김상중 씨 막 모델 쓰고 그러는 회사 있죠. 걔네들 어린애들. 정신 나간 애들. 검색기도 아니야. 그냥 호가창 10개에서 20개. 아유, 그걸 1억씩 팔아먹어요. 근데 김상중 씨 이미지가 있어서 그게 팔려. 1억씩 팔아. 아무것도 아닌 거를. 그리고 그걸 100개월 할부를 내. 한 달에 100만 원씩 내고 쓰세요. 뭐 이렇게. 근데 PC 버전은 뭐 조건이 있죠. 당연히 뭐 그날 110만 원 내고 오신다고 PC 버전 드린다 그건 아니에요. 정회원이실 때 드리는 거죠. 그러면 난 정회원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신 경우는 모바일 버전을 한 달 사용하실 수 있게 열어드려요. 그럼 모바일 버전으로 수익 내시고 정회원 가입하시면 되는데 그럴 바에는 저라면 정회원 가입을 합니다. 네? 아무리 좋은 그 종목 검색기를 드려도 어떻게 활용할지를 모르시면 되지가 않거든요. 강연회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쉽지는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PC 버전은 한 번 드리면 회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모바일 버전은 한 번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바일 버전은 만약에 유료 회원 연장이 안 되시거나 했을 때,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그럴 때에는 모바일 버전은 우리가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PC 버전은 한 번 드리면 평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연회 때 종목에 대한 알고리즘 어떤 수식을 넣는지에 대해서 오픈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MTS 핸드폰으로 보시면서 활용하시는 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더라고. 그 다음에 HTS로 활용하시는 거. 자동 매매. 특히 차익 실현. 매도 쌓인 때 자동으로 매도하실 수 있는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 교육을 짧게 해드리고 자리에서 한 분 이렇게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시스템 다 깔아드리고. 그리고 지난번 4월 1일 날 해봤더니 이 필전 실사기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요게 원래 9시간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내용이 그 짧은 시간에 다 전달이 안 돼. 4시간 하고 1시간 식사하고 추가 교육 뭐 조금 더 해드리고 그 다음에 디프리 할 거거든요. 또 결론적으로 요거는 온라인상에서 추가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경제TV 이런 애들 봐봐요. 무슨 대도 않는 내용도 없는 거 가지고 55만 원, 110만 원. 그 정신 나간 애 하나 있잖아요. 무조건 몰빵하지 않은 애. 걔는 막 500만 원, 1000만 원 막 해버려. 그래도 또 들어와. 걔가 진짜 뭐 대단했는지 알고. 우리나라의 수익률 대 7차례 우승한 사람 자체가 없죠. 전문가를 떠나서 일반인이. 윤정도 혼자 유일하잖아, 그게. 그 노하우를 가져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가격대의 편입의 기준, 또 이런 가격에서 이제 편입하신 이후에 차익 실현, 또 12,500원에도 편입 기준 잡았습니다. 12,930원까지가 딱 따라붙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입니다. 이거 편입됐겠죠, 당연히. 12,900원이 살짝 한번 깨졌다가 돌려봤어요. 순간 깨졌다가. 체결이 됐지. 예. 결론적으로 고점 대비 이제 전량 차익 실현 이래야죠. 그랬는데 재편입합니다. 아이 팔랑기라 12,780원에 또 샀어요.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13,890원 상한가. 그리고 또 끌려 내려갔어요. 또 차익 실현. 2% 밀려서 오늘은 이제 그만 차익 실현했어요. 예. 옥돌정 선생님 쓰신 내용. 리딩 받기 시작한 지 6개월 됐어요. 그때 손절한 부분. 가입하셔서 옛날 종목 말 같지도 않은 쓰레기 종목들 싹 정리하라고 그러고 싹 정리하고 나 손실 1억이에요. 저한테 손실 난 게 아니라 걔네들한테 손실 난 거 1억. 그거 완전히 원금 회복하고 조금만 더 수익 내면 또 된대. 4,500만 수익 내면 한 1억 5천 깨지신 거였네. 1억 5천 손실 난 거에 1억을 회복했대. 몇십억 운영하는 건 아니시고 이분이. 1억이라는 손실이 꽤 높은 손실률이었어요. 얼마라고 얘기하면 자산이 규모가 노출되니까 굉장히 높은 손실률이에요. 근데 그 손실 예를 들면은 100원에서 50원 까이면은 50% 손실이잖아. 근데 되돌리려면 더블 수익이 나야 되는 거죠. 더블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한 손실이었단 말이에요. 거의 더블 이상 나신 거예요. 6개월 만에. 안 그럴 수가 없지. 6개월 됐잖아 딱. 그러면 우리 주력이 뭐야? 뭐긴 뭐야. 현대차, IT. 걔네들이 40에서 60 올랐고 우리가 2차 전지 안 했어요? 다 했지. AI 안 했어요? 다 했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루님, 뭐 이수페타시스 다 초대박 수익이에요. 결론적으로 예? 현재 기준에 성우 하이텍 설명드리면서 검색기, 유료 회원 전부 다 안내를 해드린 거예요. 가입하세요. 그리고 강연에 신청하세요. 그리고 먼저 번 4월 1일 강연에는요. 30분 신청했어요. 뭐 인원을 많이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30분 신청하셨는데 그 30분 기준에 24분이 VVIP 회원이셨고 4분이 VIP 회원이셨고 2분이 일반 회원이셨어요. 2분이 전부 유료 가입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요 4분이 VV로 다 넘어오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오신 30분 중에서 만기 연장 안 하신 분 딱 한 분 계시고 전부 연장. 그리고 아니 이분들만 회원이야 이러면 뭐 먹고 살아? 직원이 몇 명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정상적인 전문가 뭐 보이스피싱 하는 애들 말고 정상적인 방송 나오고 이런 그 전문가 기준에서는 직원 수가 2000년부터 해서 윤정두가 직원 수가 제일 많았죠. 많을 때 한 30명 됐으니까. 지금은 뭐 좀 많이 그래도 줄은 상태인데 우리나라에서 저기 방송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방송 나서 뭐 아무개 대표 개풀 지 혼자야. 뭘 아무개 대표야. 회사를 가지고 방송을 하는 친구 거의 없어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함께 하셔서 수익이 목적이시잖아요. 그리고 강연에 무조건 오셔서 4개월 만에 다시 하는 강연이란 말이에요. PC 버전 꼭 받아가십시오. 아시겠죠?